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6장 근육 능력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력, 자, 스트렝스로 표현이 됩니다. 근력, 그리고 파워, 순발력,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 파워 지구력,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도 발휘하면서 떠한 운동을 장시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속도. 자, 유연성, 플렉시빌리티, 자,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첩성과 평형성. 민첩성은 뭐 재빠르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구 선수들 예를 들면은 드리블 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 평형성은 밸런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떠한 트레이닝 형태로 운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바이셉 한번. 네. 자, 저희 교재에서는 존의 사례가 나옵니다. 존은 중학교 미식 축구 선수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또래들보다 체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가 이제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제 발탁이 돼야 되는데 어, 체력이 좀 왜소하고, 그리고 체격이 왜소하다 보니까 대부분 경기에 이렇게 출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존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하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니까 코치가 그러면은 이제 근력 트레이닝을 조금 해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해서 체격을 조금 길러라. 그게 미식축구하고도 상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클럽에 등록을 시키고 이제 존을 운동하게끔 해요. 근데 이제 존이 혼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클럽에 오는 또래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그 친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또래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반복의 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세트 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체격은 조금 커진 듯한데 애가 쉽게 좀 피로가 작고, 그리고 이제 짜증을 내고 부모를 이제 들들 볶는 거지. 오버 트레이닝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2달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존 아버지가 다시 그 고등학교 미식축구 이제 코치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그러면은 근력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를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 존이 그 트레이너를 만나서 제대로 된 근력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죠. 이제 물론 이제 그 트레이너와 이제 운동하면서 체중이 한 9kg 정도, 거의 림매스, 순수 근육으로 그렇게 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능력, 파워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고등학교 2군으로 발탁이 되고, 이후에 대표 선수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또 선수생활을 잘 했다는 어떤 그런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종목 특정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특정적이라는 거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종목과 맞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어떤 코치한테 프로그램을 해서 티칭을 받는 게 사실은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뭐 근력, 순발력, 스피드, 그리고 뭐 민첩성, 근지구력, 뭐 평형성, 이런 거에 대한 대체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프로그램 설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스포츠 의학회, 약어로 ACSM입니다. 자, 여기서 2002년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런 형태로 하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2020년이죠. 2002년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저희 교재에서 2002년도 ACSM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교재에서 진전을 이야기합니다. 진전은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체육의 원리 중에 점진적인 가부화의 원리를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과부하 무게를 오버로드 조금씩 올려서 운동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레시브 진전 조금씩 나아가는 거, 조금씩 운동 강도를 올리든 운동 시간을 올리든 뭐 횟수를 올리든 세트 수를 올리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갔다가 휴식을 해야 될 때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튼 진전 똑같은 어떤 그 운동 강도로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체력 수준에 맞게 프로그레시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이고요. 근력 프로그램의 운동 순서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큰 근육군을 먼저, 그리고 복합 관절 운동을 먼저, 그리고 높은 강도를 우선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프로그램이 가슴하고 삼두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가슴 삼두인데, 삼두근을 먼저 하고 가슴을 뒤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큰 근육, 삼두근보다는 가슴이 대흉근이 크죠. 그래서 대흉근을 먼저 하고 이후에 소근육근을 운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흉근을 먼저 하고 해야지 삼두근을 먼저 하고 대흉근 하게 되면 삼두근이 지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조근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그 주동근, 대흉근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이유로 큰 근육근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복합관절을 먼저 하라. 복합관절은 뭐냐면은 관절이 두 개 이상, 예, 두 개 이상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는 경관절하고 주관절, 손목관절, 이런 형태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발목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 그리고 골반, 고관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 관절이라고, 반대로 이제 단순 관절이 있겠죠. 단순 관절 같은 경우에는 덤벨 컬 같은 거, 덤벨 컬은 주로 주관절만 움직이죠. 물론 이제 손목 관절도 관여를 사실 하기는 합니다만은 큰 움직임은 어디 있습니까? 주관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 관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복합 관절은 뭐 two joint, 그리고 단순 관절은 one joint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joint는 관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낮은 강도 운동보다는 높은 강도 운동을 우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체 프로그램에 레그 익스텐션, 뭐 레그 컬, 레그 프레스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있잖아요. 그 이 운동 중에 강도가 높은 운동이 뭘까요? 레그 익스텐션보다는 스쿼트가 강도가 높겠죠. 그래서 높은 강도를 우선해서 운동을 하라라고 제안을 해요. 이게 이제 모든 개인한테 맞는 제안은 아니고요. 세트법에 이제 들어가면 선피로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하체 운동할 때 레그 익스텐션으로 우선 근육에 자극을 준 다음에 스쿼트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만 초보자들이 할 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근육군을 먼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자, 초기에 자, 여기 이제 그 부하입니다. 부하 사용을 8에서 12R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번에서 12번, 한 세트당 8번에서 12번 할 수 있는 무게를 하고, 그리고 주당 일주일에 2, 3회,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 2, 3회, 2번에서 3번 정도는 장성 트레이닝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촉읍이라고 이야기해요. 촉읍.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8에서 15회가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15회입니다.
15회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중급이나 상급자보다는 조금 더 반복 횟수를 많이 하는 거죠. 대신 무게는 낮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12회 또는 1회에서 6회 이런 수준으로 하고, 휴식 시간은 이제 3분. 여기 휴식 시간은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당 마찬가지로 2회에서 3회 정도 운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12회, 1회에서 6회, 그리고 휴식 시간 3분, 주당 4에서 5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급과 상급의 차이가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 빈도가 조금 더 상급이 많죠. 중급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횟수들은요, 여기들은 횟수는 상급 같은 경우에는 운동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서 12번이 뭐지? 그게 아니고,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 순발력을 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디빌더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의 운동 선수일 수도 있고, 또는 운동 선수가 아니라도 난 순발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게를 좀 작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원 RM인데 이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자가 없이는 혼자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해소를 해서 뭐 6회에서 12회 정도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급자와 마찬가지로 횟수가 폭이 이게 너무 넓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8회에서 15회 사이를 운동하라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당 빈도는요, 이거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체력 수준, 회복 수준에 따라서 빈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진적인 과부하를 할 때 부하 증가입니다. 부하 증가는 2에서 10% 정도. 뭐냐면 조금씩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무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무게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2에서 10% 사이. 저는 중간에 한 5% 정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2에서 5%. 자, 그 다음에 파워 트레이닝의 진전입니다. 파워 트레이닝. 지금 자막이 아니고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파워 트레이닝의 진전 해서 첫 번째로 근력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력 트레이닝 할 때 원RM의 3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자, 원RM의 30에서 60%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RM이 100kg다. 벤치프레스를 나는 100kg으로 1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0kg에서 60kg 정도로 운동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른 수축 속도로 실행해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할 때, 신장성 수축할 때 2초, 단축성 수축할 때 2초에서 4초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왜냐하면 이게 파워라는 건 여러분, 운동 무게 곱하기 뭡니까? 운동 속도입니다. 속도가 대입이 돼야지, 속도가 빨라야지 파워가 항상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이퍼트로피, 근비대 말고 난 파워를 필요로 한다 하는 친구들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세트 하라. 복합 세트는 뭐냐면 1세트는 우리가 단일 세트라 그래요. 1세트는 단일 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요걸 복합 세트라고 합니다. 복합 세트. 그렇게 하시고요. 이건 이제 휴식 사이에 휴식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화면에 지금 가려가지고, 뭐 오류가 있어서 좀 안 보이는데, 휴식 시간은 보통 2에서 3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 사이 휴식 시간도 이제 회복하는 개인차가 있거든요. 차가 있어서 조금 이것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2분 내지 3분 정도면 충분히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지구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동작 또는 활동, 요런 것들을 장시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근육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거는 1RM의 4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15회를
초과 15회 이상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휴식 시간이 90초 미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1분 30초죠. 그러니까 이전에 파워라든지 이런 운동보다 휴식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 트레이닝에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써보라 라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200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우선, 가보아와 회복의 원리예요. 여기서 지금 FIT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자주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는 프리퀀시에서 운동 빈도예요. 주당 몇 회 운동하는지, 이것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 운동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체력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인텐시티입니다. 운동 강도예요. 저항의 양, 그리고 동작의 스피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항 운동에서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거는요, 1RM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1RM이라는 거는 어떠한 동작을, 어떠한 무게를 1회 들 수 있는, 1회 들 수 있는 무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벤치프레스를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1회 했다. 그럼, 100kg를 1회 했다. 그러면은 내 벤치프레스의 1RM은 100k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kg에 내가 몇 퍼센트로 할 건지 그걸 이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근비대 같으면은 60에서 70% 정도 하면은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난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또 체력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운동 목적에 따라서 조금 더 낮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T는 타임인데요. 타임은 반복 횟수 곱하기 저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지속하는 시간이죠. 1세트당 보통 요걸 할 때는 우리가 신장성하고 단축성 수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신장성에 2초, 예를 들어서 단축성에 2초를 했다. 그러면은 4초잖아요. 이 4초로 내가 15번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겠죠? 60초, 1분. 그러니까 운동 시간은, 세트당 운동 시간은 1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세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한 시간은 총 4분이 되겠죠. 그 사이에 휴식 시간들은 일단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운동 시간은 휴식 시간까지 넣어서 계산을 토탈 해주면은 이 운동에 대한 볼륨 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그 우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짜임새 있게 해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운동량, 운동의 볼륨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추적도 가능하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전에 비해서. 자, 두 번째 특정성의 원리입니다. 스포츠 종목에서 필요한 근육군을 단련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 선수 같으면은 어깨 삼각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수영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특별하게 어깨 쪽에 어떤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력이나 근지구력 또는 파워지구력 이런 것들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근육을 단일하게 딱 떼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근육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다른 옆에 있는 근육근들하고 협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고려가 돼서 트레이닝 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종목 특정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투포한 선수입니다. 투포한 선수의 그 운동 종목은 뭐예요? 정말 몇 초 안에 끝나요. 10초 이내에 그냥 끝나잖아요. 후다다다닥 훅 던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적용을 해야 될지, 그건 이제 운동 속도하고도 관계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특정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특이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개인차의 원리입니다. 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선수의 서로 다른 체력 수준 그리고 요구
따라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건요,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이 조정되는 건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누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도한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일단 이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몸이 이제 적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효과가 없죠. 이제 그거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진전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도 올 수가 있어요. 항상 썼던 그 관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개인차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유지와 가역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테이퍼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테이퍼라는 거는 경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 테이퍼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디빌더들도 이 테이퍼를 써요. 경기 며칠 전에는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경기 당일날 최대한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지와 가역성의 원리 이런 것도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진전 그리고 변화 그리고 주기화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전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 오버로드 할 때 내가 15회를 목표로 했어. 근데 나는 16번에서 17번까지 들었어. 그러면은 2에서 2%의 전체 부하의 2에서 2%를 부하를 증가를 하고 다시 15회 목표로 해서 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변화라는 거는 이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그립의 변화도 될 수 있고 스탠스의 변화도 될 수 있고 운동 종목의 변화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화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계획표라고 보면 돼요. 내가 어떤 그 시합 디데이를 두고 내가 디데이 며칠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요 주기화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시즌이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시즌 끝나고 나서 다음 시즌을 위해서 오프 시즌 때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시즌 때, 시즌 온이 됐을 때, 프레 시즌 때, 시즌 전에는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시즌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의 어떤 트레이닝의 계획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기화는요, 적게는, 많게는요, 몇 년, 적게는 몇 개월, 몇 주, 며칠, 까지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주기화가 이제 마이크로 주기화라 그래가지고, 주당, 일주일의 주기화, 를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트레이닝 하실 때 이런 어떤 기본 원리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개인들 프로그램 작성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어떤 그 트레이닝 대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레이닝 용어인데요. 사실 트레이닝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몇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선, 근육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니스트, 그리고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동근, 주로 사용되는 근육과 그 근육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기랑근,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덤벨 컬로 이야기하면요. 자, 지금 이제 덤벨 컬을,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케이블을 가지고 덤벨 컬을 한다고 봐요. 케이블 가지고 덤벨 컬 할 때, 지금, 바이셉스 브레이키아이는 단축성 수축을 했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트라이셉스 브레이키아이는 신장성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두근은 늘어나고, 이두근은 줄어들고, 길이가, 삼두근은 늘어난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동근은 바이셉스 브레이키아이 그리고 기랑근은 삼두근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다음 뭐 주동근하고 기랑근 말고도 협력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근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협력근은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을 할 때 협력해서 옆에서 서브로 쓰이는 근육들을 이야기하고요. 안정근은 어떤 동작을 할 때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가져다주는 그런 근육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주동근은 팩토랄리스 메이저 대흉근이 되겠고요. 안정근은 뒤쪽에 있는 인터널 머슬 중에 럼보이드 메이저, 럼보이드 마이너 능형근인데요. 그런 근육이 될 수 있겠고 트라이셉스 브레이키아이는
그렇죠. 협력근, 협력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보조동근이라고도 해요. 서브로 쓰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RM은 repetition maximum, 최대 반복 횟수고요. 원 RM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1회 들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최대 반복 횟수 또는 횟수로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1회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RM이라고 하면 내가 6회 하는 거야. 6회. 그리고 이제 10RM이라고 하면 10번, 10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 트레이닝의 방법. 우선 등척성 또는 정적 수축이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이요. 등척성 수축은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어요.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근육이 힘을 쓰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양궁할 때 이렇게 활실을 당기죠.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조준하죠.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격할 때도 마찬가지. 암벽 등반할 때도 홀드를 딱 잡고 멈추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호흡 돌리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등척성 수축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쓴 상태에서 벽을 밀고 있는 거, 이것도 등척성 정적인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성, 아이소토닉 또는 동일 부하 트레이닝, 이거 이제 같은 무게라는 뜻이고요. 프리웨이트 또는 웨이트 머신을 사용하는 저항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등장성 수축에는 편심성과 구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성 수축하고 신장성 수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등장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일반화된 등장성 트레이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일정한 외부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어로 DCER, Dynamic Constant External Resistance,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스티킹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요 스티킹 포인트란 뭐냐면 가장 힘든 점이에요. 왜냐면은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마다 그 근육근에 받는 힘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 조인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덤벨을 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바이셉스 브레이키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내가 이 지점에 들고 있을 때, 이 지점에 들고 있을 때, 이 지점에 들고 있을 때, 이 지점에 들고 있을 때가 힘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든 구간을 바로 힘든 그 점을 스티킹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등장성 수축은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단축성과 신장성 그런 수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등장성 형태의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속성인데요. 이제 아이소키네틱,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기구를 사용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등속성 트레이닝은 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이거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각근력 테스트, 무릎 주변의 근력 테스트, 대퇴 사두근 또는 햄스트링근의 근력을 테스트할 때 많이, 쓰고요. 이거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서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속도에서 운동을 실행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수 트레이닝 할 때도 이걸 좀 많이 쓰고, 등속성은 재활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단축성이에요. 신장성이 아니고 단축성 수축이면서 장점이 뭐냐면 근육 통증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근육 통증 있죠? 그 돔스 같은 경우에 우리 운동하고 나서 하루에서 늦으면 2, 3일 후에 그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돔스라고 그래요.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연성 근육통은 단축성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장성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돔스를 또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성 수축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져가봐라 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돔스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돔스가 온다고 해서 꼭 근성장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저항성 트레이닝의 용어요. 자, 우선 1회의 반복 횟수. 이전에 앞에서 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1회의 반복 횟수는 1R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복 횟수는 repetition, 그러니까 줄여서 랩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횟수가 많으면 이제 복수, 그래서 랩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1회의 벤치프레스 또는 1회의 윗몸 일으키기처럼 한 번에 완전한 운동 동작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세트라는 거는 10회의 벤치프레스 또는 30회의 윗몸 일으키기 세트처럼 휴식 시간 없이 계속해서 실시되는 반복 동작의 횟수예요. 그래서 뭐 1세트당 몇 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10회면 10회, 15회면 15회 한 그것을 1세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1세트하고 휴식을 조금 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서킷이라는 거는 이제 순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그 기구를 가지고 휴식 시간 없이 돌아가면서 운동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각 운동을 한 세트씩 실시하도록 운동의 세트를 함께 묶는 방식이다. 저중량 혹은 체중 저항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바디웨이트 이야기하는 거죠. 파워 지구력을 발달할 수 있다. 이 서킷 트레이닝을 쓰는 프로그램 커브스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트레이너가 이 중앙에 있고 기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기구들 배치되고 트레이너가 여기서 A, B, C, C, D, E, F라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기구가 다 끝나면 B, B는 여기서 다 끝나면은 C,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 없이. 예. 요걸 이제 서킷, 이게 이제 1세트라고 보고요. 이거 이제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항 트레이닝의 강도는 무게의 양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RM이나 1RM의 퍼센테이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RM의 퍼센테이지로 많이 나타내요. 예, 그래서 시간당 1의 양 파워를 반복횟수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파워 나누기 반복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휴식 시간은요, 세트사의 회복을 위해 배정된 시간의 양, 시간의 양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인 거죠. 세트하고 한 세트하고 휴식을 갖고 다음 세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장성 트레이닝에서는 2에서 3분 사이면은 회복이 다 된다고 봐요. 아까 이제 이전에 죄송합니다.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 향상하려면 세트 사이에 몇 초? 90초요. 1분 30초 정도 휴식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력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사진이고요. 복근. 네. 자, 목표와 요구에 대한 평가. 검사는 선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 종목 특정적 팀과 선수의 목표 및 요구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자신이 도착하기를 원하는 목적지를 결정하게 된다. 네. 선수들을 측정한 후에는 출발점 또한 갖게 되며 각 선수들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목표와 요구에 대한 평가, 테스트,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바로 목적지와 출발점을 알기 위해서 중요하다. 자, 신체 중심부의 안정성, 이제 코어 근육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뭐 코어는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외에도 실질적으로 코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코어가 강해야지만 이 팔다리로 힘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어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의 선택, 저항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참 잘 하지 않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요 운동, 근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 1개에서 3개 정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운동, 그래서 특정 종목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운동 해서 1개에서 3개. 그리고 보충 운동, 신중하게 선택한 약 4개에서 6개 운동, 보충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특별 운동, 개인 필요에 따라서 선택된 한두 개 정도 운동.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보다는 운동선수한테 가까운 어떤 그런 운동 프로그램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의 특정성. 어떻게 기존의 운동을 종목 특정적, 아까 특이성의 원리 이야기했죠. 동작과 더욱 비슷해지도록 변경시킬 수 있는지와 새로운 트레이닝 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종목 특정적인 이런 거를 통해서 고려를 해보고 프로그램을 다시 재설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순서. 모든 저항 트레이닝은 단련시킬 근육군의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세트 시작.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웜업 세트라는 게 있어요. 웜업 세트라고 합니다. 이 세트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큰 근육군과 복합관절 운동, 자, 대근육과 복합관절 운동, 그리고 힘든 운동 이전에 나왔었죠. 이러한 운동을 보다 먼저 실시를 해야 된다. 자, 저항 트레이닝의 빈도입니다. 주당 3회 정도, 일주일에 4회, 상체와 하체를 운동하는 날을 교대로 진행. 그래서 상체, 하체를 같이 하는 것보다 상체, 하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주 일반적인 권고가 되겠습니다. 자, 동작의 속도, 신경 근육적 협응, 동원되는 근섬유의 유형, 트레이닝에 대한 대사적 반응, 근육 크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들이 신경 근육적 협응과 근섬유의 유형과 대사적 반응, 이런 것들이 근육 크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이고, 무거운 저항으로 인한 느린 동작은 근력 발달에는 아주 좋지만, 이제 여기 속도가 나오죠. 자, 느린 동작은 근력 발달에 좋다고 했어요. 중간 정도, 그리고 빠른 속도의 트레이닝이 파워를 그러니까 파워를 발달시킬 때는 중간 정도 속도나 아니면 빠른 속도로 운동하라 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웨이트 및 머신을 빠르게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데, 그 이유는 무게가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종목 특정적 파워 발달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프리웨이트라든지 머신들은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손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소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도구. 캐틀벨이나 아니면은 그 튜브 같은 거, 밴드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웨이트와 웨이트 머신을 비교했습니다. 자, 우선 프리웨이트. 자, 장점.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다. 단점. 머신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며 보조자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해가죠? 더 많은 동작을,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머신은. 그리고 균형 감각. 장점은 균형 감각을 요구한다. 벤치프레스 할 때 균형 감각 없으면 넘어가죠. 그리고 단점은 도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자, 보조근을 단련시킬 수 있다. 그렇지. 자, 단점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이게 소요됩니다. 그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만 이렇게 꽂으면 되지만, 프레이트는 플레이트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또 걸리죠. 자, 스포츠 동작의 특정적이다. 단점은 더 많은 동작 기술이 요구된다. 장점은요, 구입 비용이 적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프리웨이트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어렵다.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머신을 한번 볼게요. 머신의 장점은 안전하다. 자, 그리고 운동 숫자가 한정적이다. 단점이 되겠고, 자, 웨이트 머신의 장점은 도난의 가능성이 적다.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학습되지 않는다. 기구가 이미 다 잡아주니까. 자, 사용하기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이다. 좋습니다. 단점은 보조근을 단련시키지 못한다. 자, 장점, 서킷 트레이닝이 가능하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운동할 수 있다. 단점은 구입 비용이 많이 드네. 머신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근을 분리해서 운동시킬 수 있다. 자, 사지가 더 많이 발달되도록 만들 수 있다. 자,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리웨이트 장점에서 머신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며 보조자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각기 다른 스포츠 종목에 권장되는 저항 운동인데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운동 종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동 부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동 종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전에 말씀드렸던 고려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넣어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